네, 양대 시장 보합권 움직임 오늘 끝까지 좀 지속이 되네요. 뭘 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FOMC 경계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슈 붙은 쪽에서 그쪽으로 수급도 계속 잘 붙습니다. 문제는 호흡력을 어떻게 가져갈까인데 어제 바이오 이러다가 다 그냥 끝나는 건가 싶다가도 오늘은 또 일부 종목에서 다시 반등을 주니까 헷갈립니다. 바이오주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맞을까요? 일단 날씨가 춥죠. 날씨가 추우면 보통 이제 바이오주가 간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왜 유독 연말에 많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가? 일단 당장 이제 내년 초부터 기대가 되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등 많은 이제 컨퍼런스들의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이 연말이 되면은 그동안 이제 주로 가던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력 설비,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라고 해서 연말에 조정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늘 연례적으로 항상 이제 탄력이 굉장해 빠르게 성장해 왔던 기술주와 그리고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이 되면은 주가가 좀 조정 탄력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글로벌 운용사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또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데요. 결국은 이제 뭐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어떤 비중 조절 그리고 완급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잘 갔는데 더 강세가 나오느냐라는 것은 뭐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생보험 특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금리 인하가 되면 뭐 바이오주가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뭐 금리 인하가 바이오주만 혜택을 받지는 않겠죠. 오히려 이제 모든 산업 부분에서 다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라는 그 타이틀에 사실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이 바이오주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타이틀만 나오면은 바이오주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다가 오히려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나면은 또 바이오주의 매도 물량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이번에 이제 국방수권법의 이제 상원 하원 타협안에 지금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통과를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 미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우시바이오를 비롯해서 이제 실제 이 생물보안법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제 유럽 시장보다도 중동 시장의 공략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내 바이오주들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기업들과 협력을 좀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우회해서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찬바람 불 때는 제약바이오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갈래가 워낙 많은지라 김덕호 대표님께서 집중 있게 보는 종목군들 추가 시세 후보군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녹십자와 네이처셀로 압축해 주셨네요. 네, 사실 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이제 뭐 독감 그리고 조류 독감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들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지금 알리그로가 진출을 한 지 지금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 알리그로의 미국 매출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 사보험 시장에서 뭐 지난 8월 기준으로 75% 이상이 혜택을 지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험업계의 힘을 더불어서 매출이 탄력적으로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마케팅 비용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은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여전히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네이처셀을 제가 좀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네이처셀이 조인트 스템이 이제 미국 FDA 임상을 통과를 하기 위해서 미국 내 이제 시설도 뭐 연구 단지를 좀 더 만들려고 할 계획도 있고요. 또 여기 지금 확장 모멘텀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내에서 식약처가 지금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FDA 임상까지는 또 별개의 문제로 취급해달라라는 어떤 뭐 대표단들의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나왔죠. 이럴 때는 이제 조금 한두 번 정도 나누어서 살기 위해서 이제 비중을 좀 적게 매집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적인 매매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비중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급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죠. 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그러면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네. 뭐 쉽게 손이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반도체를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뭘 더 사란 말입니까? 아마 이런 말씀하실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반도체 내려놓으십시오. 뭐 조선주 마스가로 다시 갑니다. 이런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팔고 하나오션을 갑자기 살 것 같지는 또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결국 드린 말씀은 지금 시장이 사실 최근에 탄력을 좀 많이 잃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 금리 인하가 만약에 안 됐을 때를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전에 대비했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25bp 인하 가능성을 이제 한 60% 이상으로 좀 전망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89%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뒷받침이 되는 근거는 이제 경제 지표들, 특히 이제 고용 지표와 근원물 PCE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PCE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에 진행했던 FOMC 점도표 자료에 이제 참고된 보고서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근원 PCE 같은 경우는 이미 하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경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이고 미국 금융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패닉셀이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의 엔캐리 현상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종목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2월까지 매집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이어지는 쪽이 어딘지 그렇다면 여러분 리스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마무리 구간입니다. 양대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0.22%, 코스닥은 0.4% 플러스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단주 보시면요. 1위부터 5위권 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오후장에 쌈바 정도로 수급이 모였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12월 9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양지수는 엇갈리면서 끝났습니다. 우선 이제 12월에 있을 FOMC 계속해서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이러한 경계감이 짙어지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호재도 있었지만 미국 증시 주요 지수도 일제히 소폭 하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러한 경계감이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됐는데요. 4,143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8% 오름세 나타내면서 931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부터 짚어볼 텐데요. 오늘 다시 또 5원 40전 정도 올라가면서 1,470원대 위에서 끝났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FOMC 결과를 지켜보자 이러한 좀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2,7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1,8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오늘 팔자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되돌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지켜봐야겠죠.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셨듯이 오늘 IT 투톱이 나란히 1% 이상 좀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삼성전자도 1% 정도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가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주가가 200% 이상 올라왔다고 하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그러한 우려들이 반영됐고요. 오늘 코스닥 쪽의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함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소폭의 상승으로 끝났고요. 삼성전기가 오늘 또 오름세였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기판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시세가 또 나기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 또 CDMO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연내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와 관련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가까이 올라갔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오늘 9%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HLB, 파마 리서치 등등의 종목들은 파란불 띄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줬던 건 조선 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1월에 낙폭이 많이 컸었는데 이제 또 반등이 나오는 걸까요? 우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몰리고 있죠. HD 현대중공업은 거기다가 인도 시장 공략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오늘 6% 강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중공업도 4%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동차 쪽은 오늘 대표주들도 1에서 2%가량 쉬어갔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HL만두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7% 정도 쉬어가면서 끝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죠. 최근에 2차전지 쪽도 계속 호재들이 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 여파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고 나서 훈풍이 불었었는데 하루 만에 일단은 소폭이지만 내림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에코프로 BM은 5%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3%가량 오름세였고요. SPG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항공 여행 관련주, 통신 지주사 쪽도 오늘 빨간불 띄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는 현대약품이고요. 삼성중공업, 경인양행이 오늘 두 자릿수 급등, 삼성제약까지 제약 바이오주 일부 종목들 강세가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IT투톱이 나란히 하락하면서 1, 2위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현대차와 현대약품,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눈에 띄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테라뷰 오늘 100% 신규 상장주 쪽으로 또 많은 수급이 몰리는 걸 체크할 수 있겠고요. 고영과 클로봇 등등의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테라뷰가 오늘 1위를 기록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여전히 거래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고영과 클로봇, 로보티즈까지 로봇주들이 이름을 많이 올린 가운데 나머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 경계감은 내일장에도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수급 모인 쪽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정을 또 주셨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자, 뭘 봐야 할지 조금은 좀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언급 주셨는데 대표님의 관심 섹터로 저희는 이동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섹터고요. 열어봅니다. 내수를 넘어서 수출. 사실 음식료주가 잘 가기 위한 하나의 동력 중 하나가 또 수출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뭐 사실 수출보다는 뭐 이슈가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K푸드 수출 실적이 견인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식품주가 주가 탄력을 얻는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공론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 서프트라이트를 받았을 때 주가가 좀 탄력을 많이 얻습니다. 그만큼 우리 증시가 탄력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면서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방산, 그리고 2차 전지와 그리고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까지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소외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이 바로 식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 기준으로는 이제 식품주들이 거의 이제 하향세 조정을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 의존을 탈피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정부에서는 이제 K푸드 수출을 2030년까지 2035년까지 뭐 150억 불을 수출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K푸드 식품 협의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1,000억 불을 수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한 달 사이에 이 전망치를 좀 더 높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내 산업에 대해서 특히 식품 산업의 수출 성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목을 선별하실 때 좀 팁을 드리겠다면은 일단 수출 비중이 40% 이상 그리고 부채 비중이 100% 이하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매집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전환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재편 과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동향이 좀 많이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5% 10% 사지 마시고요. 1% 2%씩 나누어서 사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중장기적 호흡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네요.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듯이 수출 비중 그리고 부채 비율 여러분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에 대표님께서 노려보고 있는 탑픽 종목이 있을지 바로 열어봅니다. 오리온이네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40% 이하 비중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라면주, 흔히 말하는 뭐 네. 농심이나 뭐 삼양식품을 아마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 자체는 뭐 올해 연초 수준으로 이제 회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3분기 기준으로는 실적 방어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최근 이제 제과업계가 이제 카카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설탕 가격이 이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제 비용 절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해외 수출로 마진율을 높이게 되면서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 국내 내수 기준으로의 매출을 봤을 때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성과를 보이진 못했습니다만은 해외 매출,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 법인이 성장세가 굉장히 탄력적인데요. 러시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4%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26%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이제 효과도 같이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4분기 현지 맞춤형 제품들이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쌀과자 등 많은 제품들이 다시 한번 리뉴얼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연말을 노려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대비를 해서 또 좋은 상품들을 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계절적 성수기 중 하나가 이제 여름 그리고 겨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리온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12만 원 선 돌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8만 8천 원 제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매매 전략은 분할 매수로 내년 1분기까지는 최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긴 호흡 내년 1분기 한 번 더 집중 있게 다뤄봅니다. 오리온이었고요. 자, 추가 전략 받아보고 싶은데요. 요즘 핫한 종목이어서요. 현대 모비스 보겠습니다. 10월 말 언급 주셨고 어느덧 20% 넘게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모비스 중심으로 개편안 재추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속속 보이는데 자, 끌고 가시렵니까? 일단 현대모비스처럼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빨리 네. 급등하리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에 강세가 나오고 있는 섹터가 어딜까요? 바로 로봇 섹터죠. 로봇 섹터가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계속 지금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것은 이제 현대차그룹의 피지컬의 투자 강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기존에 손실이 많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에 손실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매도를 하셔서 내년 초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쓰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반절 정도는 가지고 가시면서 내년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네. 목표 주가를 이제 25만 원 선을 제시를 먼저 드렸었는데 지금 탄력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예. 탄력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 비중은 축소하실 때는 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쉽게 포기할 종목은 아니기 네.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후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양방향 전략 다 있네요. 챙겨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